오늘은 이제 발명 특허 출원에 있어서 전 과정을 쭉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이제 발명 특허 출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아이디어가 도출이 돼야 되겠죠.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뭘 새로운 이제 발명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도출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과정으로 이제 공지 기술, 즉 이제 기존 특허를 이제 검색을 해 봐야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유사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똑같은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걸 실제로 이제 특허 출원한 분이 계신지 이걸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로 가셔서 어 관련 단어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예 전체적으로 이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에 가장 비슷한 이제 특허들을 쭉 검색을 하는데, 특허가 등록돼 있는 것도 있고 거절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취하돼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최근 것으로 가장 많은 양을 검색을 해 보면 좋겠죠. 하면서 이제 내 아이디어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에서 더 발전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이 이제 구상한 아이디어를 더 확증적으로 이제 음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도면은 주로 이제 캐드나 카티아 뭐 이런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지만, A4지에다 연필로 그냥 수작업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경우는 없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서 BM 특허라는 게 있는데, 이 BM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물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어떤 서비스하는 그 방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순서도로 도면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관련된 아이디어와 관련된 기존 기술을 이제 특허 문서를 검색을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과정으로 이제 특허 문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특허 문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 에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아니면 기존에 특허를 출원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죠. 보면 가장 먼저 이제 기존에 특허 출원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서류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는 음 특허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좀 어떤 뭐라고 해야 돼? 그 문서 다운받는 그 섹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 이걸 못 찾겠다. 그 다운받는 위치를 찾지를 못하겠다 하면 1544-8080,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게 특허청 상담원 전화번호거든요. 일로 전화를 하셔서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시면 그쪽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의 구조를 보면, 먼저 제출인이라는 이제 이 난이 존재를 하는데, 이건 이제 특허 출원하는 그 사람, 그게 누구인가라는 부분. 여기서 들어가야 될 게 출원인의 이름, 한글 이름하고 이제 영문 명칭은 뭐 쓰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번호 입력, 요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제출인 구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입력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우편번호도, 근데 전화번호 같은 게 입력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특허청에서 전화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편번호 넣으시고, 그다음에 주소는 이 주소란에 입력을 하시고요. 전자우편 주소, 그다음에 휴대전화 주소 입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해당 부분을 입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이제 인감.
제출인 인감이 중요한데 자신이 사용하는 뭐 인감 도장도 좋고 일반 막 도장도 좋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 도장을 이곳에 아주 정확하게 찍으셔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 대리인 부분은 그 특허 출원 과정을 대리해 주는 변리사 관련 정보니까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제 직접 한번 출원하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출인에 대해서 자기 이제 이름 홍길동을 쓰시고 이곳에 이제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이 도장이 달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도장도 같아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출원인 코드를 한번 받고 나면 출원인 코드라는 것이 특허청에 등록되는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한번 받아 놓으면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특허를 처음 출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허 출원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특허문서 작성까지는 했잖아요. 특허문서 작성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특허문서에는 음 그 해당 관련 특허 출원인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외의 정보를 여기 기입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먼저 보면은 이 부분을 특허 출원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할 것인가, 이 분야가 어딘가, 이 부분을 먼저 납입을 하시고 기입을 하시고 원래는 다 이런 표시로 돼 있는데 이런 표시로 바꿔 줘야 되겠죠. 뭐 V 표시로 돼 있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출원인 이름 쓰시고 출원인 코드가 있으면 여기다 기입을 하시고 출원인 코드가 없어서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했잖아요. 해서 이제 출원인 코드가 없는 경우는 여기는 공란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리인 관련 정보는 우리는 이제 직접 출원하니까 대리인 관련 정보는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발명의 국문 명칭을 적으시고 영문 명칭도 적으시고, 뭐 영문 명칭을 특별히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적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길동 발명자, 출원인하고 발명자가 우리는 대체로 같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원인하고 발명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원인 코드를 있으면 기입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기입을 안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심사 청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 X표나 V 표시를 하게 되면 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 게 되겠죠. 나머지는 뭐 조기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별히. 그다음에 출원인 정보에 출원인의 홍길동을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도장을 찍으시는데 아까 그 출원 코드 부여 신청서에 찍었던 그 도장 있죠. 그 도장을 여기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청구를 한 경우하고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면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특허를 서면 출원이라고 하거든요. 서면이라고 하면 이제 종이에 기입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용을 보시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출원료는 이제 그 서면 출원할 때 몇 면으로 되어 있는가, 종이 장수가 몇 장이니까 출원서는 제외하고 이제 특허 문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8면이면 뭐 얼마다, 이게 항상 이제 자주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셔서 특허 서면 출원을 하려고 하는데 출원료가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그다음에 심사 청구료에서는 아까는 저희가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잖아요. 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는 심사 청구료는 이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데 뭐 심사 청구료는 청구항이 뭐 3항이다, 5항이다, 10항이다, 뭐 20항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심사 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청구항이 몇 항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항수에 따라서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셔서 얼마인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출원료와 심사 청구를 합쳐서 이제 합계가 나오는데 이 합계에서는 그 발명자하고 출원자하고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7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합쳤더니 한 10만 원 나온다. 13만 원 나온다. 합계가. 그렇게 되면 이제 출원인하고 이제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 70%를 제하고 나머지 30%만 여기다 기입을 하고 감면 후 수수료를 여기다 써서 이제 70%가 감면된 금액을 써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1544-8080에서 계산을 해 달라고 하면 계산까지 다 해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심사 청구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특허 심사 청구서가 이제 심사 청구서가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특허 출원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특허 출원 번호만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해당을 하고, 나는 우선 이제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심사는 나중에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 이 특허는 등록될 가능성이 애매모호하다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청구를 안 했다가 이제 5년 안에 심사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5년 되기 한 2달 전쯤에 특허청에서 이제 문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그 집으로 날라오는 그 주소로 문서를 받으셔서 이 심사 청구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 이제 이것도 이 모양이었다가 이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선 심사라는 것은 이제 다른 보통 특허를 심사를 하는 게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6 개월 내지 1년 8 개월 정도는 그냥 방치해 뒀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심사를 시작하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이제 미국이나 뭐 여러 해외 국가와의 그 어떤 특허의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러려면 심사 청구를 요구한다는 이제 부분을 표시를 하시고, 출원인, 제출인이라고 하면 예 이 특허를 출원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고, 이제 출원 코드는 이미 받았잖아요. 또 특허 출원을 하면서 출원 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제 기입을 하면서 이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사건과의 관계는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직접 출원하는 거니까 출원인으로 표시를 하시고, 이곳에 사건의 표시에 있어서도 우리 대리인 관련 정보는 우리는 없으니까 대리인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 변리사를 얘기하죠.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직접 하는 것이고요. 해서 사건의 표시인데 출원인 코드를 이곳에 출원 번호를 기입을 합니다. 출원인 코드가 아니라 출원 번호. 특허를 출원하고 나면 그 특허 출원 번호가 이제 표시가 되고 를 보내주잖아요. 그 특허 출원 번호를 여기다 기입을 하고, 그다음에 제출인에는 이제 홍길동 이름을 쓰시고 이제 도장을 찍으시고, 이제 심사 청구, 기존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심사 청구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특허 청구항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지니까 1544-8080으로 전화를 하셔서 예, 청구항이 몇 항인데 심사 청구료가 얼마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70% 감면된 그 금액이 얼마냐를 물어보셔서 이곳에 이제 기입을 하시고 이제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필요한 서류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고요.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셔서 특허 문서 작성을 하셔서 특허 출원서 심사 청구서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저희는 우체국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해당 서류를 다 이제 프린트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데, 우체국에 가셔서 아까 그 비용 부분 있잖아요. 그 비용 부분만큼 우편환을 끊습니다. 그 비용의 이제 수령자는 특허청장으로 입력을 기입을 하시면 되고, 자신의 관련 정보 입력하시면 되는데, 소액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소액항 끊는 사람들의 정보를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편항 관련해서는 우체국 가서 이제 물어보시면 대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는데, 출원하려면 이제 어디로 특허 문서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주소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사로 189번지가 특허청이거든요. 대전광역시에 있는. 그다음에 둔산동 정부 대전청사 4동에 있어요. 특허청이. 그래서 특허청장 앞
해서 보내면 이제 문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하면 이제 특허는 출원한 그 시기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출원했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특허 출원 시기는 그 등기로 문서를 이제 등기로 보내게 되는데 그 등기를 발송한 그 시점이 이제 특허 출원한 시점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그건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고 나면 보통 두 가지의 이제 문서를 받게 되는데 특허청으로부터 두 가지의 문서가 다시 집으로 날라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문서를 잘 받았다."라는 정보를 보내주게 되고 두 번째가 우리는 이제 그 서면으로 출원을 했잖아요. 그분 이제 전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특허청에서 전자화했다고 어 해당 내용을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기존에 특허 출원했을 때의 정보와 같은지의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사람이 손으로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진 경우는 잘못된 정보가 오는 경우는 전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해서 그것도 이제 저도 특허 출원할 때 온라인을 이용해서 특허 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저도 복잡해 가지고 1544에 80810으로 전화를 해서 그 해당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복잡한 과정보다는 예 간단하게 우체국을 이용하면 더 편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한번 문서를 작성을 하셔서 뭐 중요한 어떤 아이템 같은 경우는 변리사 사무실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그냥 특허 출원 번호라도 한번 받아서 경력 증명서에 하나 쓰고 싶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취업을 할 때 경력락에 하나 더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번호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